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독의 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4일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동맹 국가들이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공습을 개시했다는 뉴스로 이 지역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지난 3일간 급락했던 바이오 업종이 안정세를 찾은 데 따라 주가 지수는 개장 초에 급락세에서 벗어나 오후에는 잠시 상승 반전되기도 하는 등 하루 종일 변동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의 리더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국제 원유 가격 WTI가 4%가 급등해 51달러 20센트에 마감되고 금 가격 역시 지난 2012년 이후 최장기간인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아운스당 102달러를 넘어섰고 은과 백금 등 원자재 전반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데 따라 이들 관련 업종이 상승한 것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던 가운데 신용카드와 온라인 증권사, 비료업체 그리고 철강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항공사와 반도체, 주택건설, 소매, 제약, 어페럴, 카지노 업종 등이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올라 2.0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시 마감 상황들 좀 지수별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신상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SEC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향후 공모 한도는 현재 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대폭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연방증권법과 함께 각 주별로 규정된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간 이것이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상장 요건 완화는 지난 2012년 마련된 신생 벤처 육성 지원법 일명 자스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기기 업체 샌디스크는 경쟁 심화를 이유로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1억 달러 하향 제시하면서 오늘 18%가 급락해 반도체 업종 전반을 동반 하락시켰습니다. 증권사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인 데 따라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가 2%의 상승세를 보였고 토미 힐피거와 캘빈 클라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어페럴 업체 PVH는 지난 분기 중 예상을 3센트가 상회한 주당 1달러 76센트의 순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에 0.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샌디에고에 소재한 소형 바이오 업체 코나터스 파머스리컬은 개발 중인 지방간 치료제가 임상실험에서 높은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에 17%의 오름세를 보였고 소프트웨어사 레드햇은 예상을 2센트 상회한 주당 43센트의 순이익과 함께 16%의 매출 증가 그리고 약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17%의 폭등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의 캠핑카 업체인 위너베고는 지난 분기 생산 비용 증가와 노사 붕괴 등으로 인해 예상에 8센트 못 미친 주당 30센트의 순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으로 실망 매물이 유입되면서 14%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미국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천 건이나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주보다 9천 건이 감소한 28만 2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9만 건을 밑돌면서 5주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7,750건이 감소한 29만 7천 건을 기록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확연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작년 4분기 GDP 최종치와 미시간 대학과 로이터 통신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3월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와 함께 캐나다의 스마트폰 업체인 블랙베리와 소매 업체 피니시라인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다음 주에는 다시 좀 반등을 거둘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26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내린 뒤에 이날 추가적으로 소폭 더 밀리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여러모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0.23%,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별로 지수를 움직였던 재료들 하나씩 점검해보면요. 먼저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장 초반에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힌트로 작용하는 바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5줄의 최저치까지 밀려났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연준 인사죠. 블러드 총재가 이날 올해 내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 역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악재로 작용했던 요소는 바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공습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뚜렷했었고요. 그나마 장중에 강보합권 전환이 있었는데요. 전날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었던 기술주들이 이날 반등에 나선 것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면서 17,678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 8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날 시장 내에서 팽배했었고요. 이 같은 우려감 역시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바이오테크주에 대한 버블 논란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형성시켰는데요. 이날 몇몇 기술주들이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샌디스크가 폭락하게 되면서 지수 역시 아래쪽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천선에서 조금 더 멀어진 양상입니다. 4,863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추가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중동발 우려, 그리고 실적 우려, 금리 인상 우려감까지 세 가지 요소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입니다. 우성문 기자.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이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뉴욕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중동 지역 혼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BBC 뉴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audi Arabia launches airstrikes in Yemen.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은 예멘 수도의 사나이 공항을 급습하는 등 이 군사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인 아델 알주에이브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그는 예멘의 합법적인 정부를 지키고 쿠데타 세력인 후티가 나라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예멘 정부는 이 시아파 반군인 후티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달 6일 후티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예멘 정부를 전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후티의 배후로는 이란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란과 예멘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우디와 이란은 오래전부터 앙숙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BBC 통신은 따라서 이번 사태가 사우디와 이란과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동 전체가 파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와 금 가격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이외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하게 제시된 것 역시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이언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Fed's Bullard, now may be good time to normalize U.S. monetary polic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드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라드 총재는 지금이 미국의 토가 정책을 정상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의 이유로 블라드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2년간 회복 궤도를 달릴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운영한 탓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제로금리가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면 특정 자산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며 핵심 자산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또한 점차적으로 토가 정책을 정상화함으로써 자산 버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으로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종목별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 거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